제명할 수 없다면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진숙 의원이 저렇게 고소장을 직접 내려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대리인을 시키는데, 예, 직접 내려갔어요. 내가 왜 여자 히틀러냐? 국회의원은 품격을 가져야 된다. 이 발언은 지난 15일 당시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김민석 당대표가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했던 데에 대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모욕죄가 되긴 됩니까? 네, 판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고발이 아니고 고소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이의 신청을 하면 송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고요. 서울중앙지법 2020 고정 2211번 모욕죄 사건에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정치인에게 바퀴벌레 같다 혹은 입은 좀 골 때린다. 막대 먹은 극우 정치인이다 라는 표현이 벌금 200만 원의 모욕죄가 선고된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이 모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기존의 판례 비춰봤을 때는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모욕죄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면 없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물론 광주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를 썼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불거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이진숙 의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면 모욕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 나오셨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근데 여긴 히틀러에 대해서만 지금 모욕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럼 여자 전두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왜 안 걸었을까요? 뭐 본인이 봤을 때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자 히틀러라는 자체가 사실은 뭐 국민의 패널들도 뭐 이재명 대통령 비난할 때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비판이고 이제 수사적 표현인 것을 저것을 여자 히틀러냐 해서 이렇게 언어 품격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이 이진숙 의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18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그 본인이 끝까지 자유이고 왜 5.18이 성역이냐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그 발을 붙여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에게 나도 사과하고 죄송하니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이 할 태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진숙 의원이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직접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너무 낮지 않아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하는데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김민석이 조희대 씨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씨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씨에 대해서도 시비를 하는 판에 저를 히틀러라고 부르는 것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일입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제명 결의안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제명 결의안은 이제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 뭐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이제 뭐 반란표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자체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 영등포 경찰서가
사실 경찰의 좀 과잉 수사로 인해서 당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수갑을 차고 그렇군요. 갔던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걸로 사실은 또 국회의원이까지 당선이 됐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5.18 지금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돼서 또 이제 저렇게 고소장을 들어가는데 참 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지명도를 높이는데 꽤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이 토론회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토론회라는 거는 찬반 양론이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5.18을 재조명할 지금 시기도 아니고 지금 또 상황도 아닌데 굳이 한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잔뜩 불러와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제명안까지 내고 또 거기다가 또 이 김민석 대표는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왜냐하면 제명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별 의결 종족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의결 종족수로 가능한 게 이제 직무정지라는 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통과시키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정말 이 많은 우리가 국민들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로 이 소비를 시키는 거 저는 두 쪽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토론회, 국회 토론회 가져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선 그러면 2년 반 전에 열렸던 또 다른 토론회, 윤미향 의원, 전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 여기서도 문제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제명까지 이르러야 되는 만큼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4년 1월에 윤미향 의원의 그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언, 통일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예,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거기에서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자, 이 문제 발언 굉장히 심각한데 그때 당시에 징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이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폈습니다. 차 교수님.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따질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를 수도할지 그러니까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지금 주최했던 그 포럼 자체의 그 잘못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직접 영등포 경찰서까지 갔는데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이 모욕죄를 통해서 김민석 대표를 과연 그러니까 일종의 징벌을 가할 수 있다고 본인도 믿을까요? 저는 일종의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번 그러니까 5.18 관련된 행사를 주최한 이유도 결국은 정치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소한 부분도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야당의 대표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무관심하는 그런 식의 하나의 대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서장훈 부장님 짧게. 예, 근데 이진숙 논란의 윤미향 소환에 대해서 달라요,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를 하더라도 개별 어떤 참석자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그 당시에 전쟁은 잘못됐다. 그리고 개별 주장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에 반해서 이진숙 의원은 5.18이 무슨 성역이냐. 그리고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거기에 호화평이라는 전두환의 비서실장까지 초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안이 다르고 태도까지 다르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